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국내 증시입니다. 자, 이번 주까지 증시 반등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아마 눈물의 손절데이 예전에 손절데이 1개월 전에 진행했는데 사실 이때 손절한 종목이 거의 없고 다 올라왔죠. 네, 브리핑을 한번 길게 가져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변동성이 워낙 큰 한 주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고 종목 수도 늘리지 않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추매 비중을 많이 넣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실적을 시즌이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번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LG전자 실적 예상치가 전문가들의 전망에 반토막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반토막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이런 증시의 이 리포터들이 본인들이 제시했던 이 예상 전망치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미뤄진 거죠. 한 분기 정도. 최소 한 분기 정도 미뤄진 거기 때문에 다음 실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분기가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동안 단기적인 시장의 가치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시즌이 오고 있는 거고 이 리포터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잘 나오면은 한 4, 정말 5조 원대 못 나와도 4조 원대 나올 거랬는데 2조 8천억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리포터들의 대부분 전망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시장에 투심이 많이 꺾여버린 상황이 크게 나왔고 외부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이 조금 변동이 되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할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시장을 좀 크게 들어 올렸던 대부분의 원인 자체가 야 금리 인하 3월 달에 무조건 해. 이거 한 80% 넘어갔거든요. 확률이. 지금 근데 64%까지 줄어들었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어들었고 우리가 원했던 거는 혹시라도 이 6월달 안으로 반기 안으로 빅스텝 0.50%의 금리 인하를 살짝 기대했는데 그런 것도 또 무너졌다. 그럼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락시키겠구나. 그동안 과열되었던 증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정상화되겠구나.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대 정말 크게 잡았던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좀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리포터들 우리나라 삼성전자, LG SDI, LG솔루션 전부 지금 목표 주가는 괴리율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그 목표 주가를 잡았던 원인이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망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이제 CPI 내일이죠. 옵션 만기일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근데 좀 많이 떨어졌다. 왜냐면은 6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게 한 50포인트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2,550포인트 이탈해버렸어요. 물론 환율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경제 상황으로는 환율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어보고 싶어요. 환율 어떻게 지금 내릴 수 있죠? 원화를 어떻게 다시 강세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고 되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환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환율이 1320원을 돌파하면은 힘들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변곡점이 1300원을 기준점으로 1300원을 하락하면은 외국 투자들이 매수세, 1300원을 돌파하면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1월 2일부터 연초부터 300원 딱 돌파한 다음에 계속 매도 물량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안 들으셔가지고 어렵다. 이번 주 어렵다. 장전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날에.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네, 너무 일정과 이벤트와 그런 것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200, 2500포인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2%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 정도 더 떨어진다면은 그 구간에서 추매 타이밍을 잡든거나 아니면 그 구간에서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매수.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도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좀 심호흡 좀 길게 가져가면서 대응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의 탁금이 이제 56조 원까지 올라갔다가 쪽 빠져버렸어요. 네, 이제 또
그 IPO가 진행이 아니죠, 공모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는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빠지게 되면서 좀 아쉽다. 네, 좀 공모 대여가 물론 1월달에 없긴 하지만은 예탁금이 그래도 한 54, 5전 정도 왔다 갔다 했으면은 반등 나올 때도 올라가는 폭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아쉽게 나와주고 있고, 신용은 오히려 18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신용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신용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가 날아갈 때 뭐가 나옵니까? 반대매매 계속 맞는다. 반대매매 물량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증시는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 오늘 뭐 좋은 뉴스가 없더라고요. 좋은 뉴스 찾으려고 제가 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안 좋은 뉴스만 일부러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올려드린 중국 대만 침공에 한국이 침몰한다. 중국 대만 전쟁 나면은 한국 GDP 23%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의 무역 비중이 어차피 20%가 넘는데, 네, 20%가 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가 이제 어닝 쇼크로 시작하게 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치들이 이거 다 하향되는 거 아니냐, 증거사 리포터들 다 이거 어닝 미스 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생각에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 반등도 1%대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이거는 답도 없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떨어지다가 하루 딱 반등 나와서 그거 다 회복해버렸어요. 2%씩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주도주들이 현재 없는 관계에서 어닝미스까지 나버리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금융투자, 네, 많이 들어왔던 물량, 어제 마감 시장에 설명을 드렸죠. 그 기관 금융투자가 거의 10조 원 물량이 1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이 물량이 한 7조 원 빠졌는데 아직 3조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물량들은 남겨둘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국민연금 이제 그 수익률은 3월달에 발표하니까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리밸런싱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물량들은 좀 이제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개인들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환율의 조정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다. 근데 환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지금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등이 정말 뭐 안 나오게 된다면은 좀 손절대에 한 번 더 영상 브리핑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비중을 전부 2, 3%로 잡아드렸거든요. 좀 짧게 드린 이유가 뭐 재미도 올라갈 때 그냥 수익률도 낮겠지만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많아요. 일정과 실적과 그리고 리포터들의 어닝미스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좀 이제 열받는 게 이게 2024년도 들어서 이 미국 선물, 야간 선물이 한 번도 다 양봉으로 그냥 0.45% 이상도 마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후장 들어들면 야간 선물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게 미국 증시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야간 선물은 무조건 박으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우리를 구하러 와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잡혀와 버리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들. 다만 우리가 원인을 알잖아요. 어닝미스가 나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구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해소가 된다거나 좀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쭉 떨어졌죠. 쭉. 이게 작은 폭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0.5%씩 쭉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떨어지면 지수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이다. 네, 그리고 대형주들이 하락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패시브 자금들, 네, 대형주들은 지수를 움직이죠. 그럼 지수를 추적할 수 있는 자금들, 그리고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은 선물과 옵션이 또 매도가 발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답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고소 안 하겠죠, 이걸로. 하도 고소를 많이 하셔가지고. 배터리 아저씨가 지금 에코프로 목표가를 2026년인가요? 500만 원 위로 제시를 하셨던데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계시죠. 이번 그 정치 진출을 이제 철회를 하시고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정치 참여를 하시는 게 어떻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네, 이거 6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80%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건지. 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보유한 투자자들이 지금 200만 명이 넘거든요. 네, 여기 풀려야지 또 수급이 풀린다는 점들. 네, 요것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금리가 좀 중요한 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찬영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그냥 부담이 있어도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유 답답해. 오늘 뭐 로봇주가 올랐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CS2024에서 또 이제 귀여운 로봇가 공개되었죠. 볼리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로봇 집사. 내가 공개가 되면서 오늘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 로봇, 그냥 소형 로봇 가전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전기차가 2020년도를 바꾼 패러다임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뭐 로봇 그 인공지능을 포함되는 거죠. 로봇.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심 항공교통, 그 다음에는 우주항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로봇이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네, 사람형 인간형 로봇이 나올 때까지 로봇 산업은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그 로봇 산업이 정점을 찍어야지 이제 도심 항공교통 여러분들 창밖으로 날아다닐 거고요. 그게 정점을 찍어야지 우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업종들의 이 전체적인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된다. 산업에 대한 전환을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주들은 뭐 제가 네이버 로보틱스가 제가 목표가 100만 원을 잡고 있긴 하지만은 네, 로봇 관련 테마주들은 좀 괜찮은 업종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업종으로 지금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우주항공까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근차근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발전해가지고 아직은 뭐 채팅에서 챗GPT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 위주로 발달하다가 이제 하드웨어 쪽, 그 인공지능은 로봇에다가 심어가지고 하드웨어가 또 발달하는, 이게 이제 인간형으로 바뀌는 거죠. 발달하게 되면은 야 이제 우리 인공지능 진짜 완전히 올라갔다. 이제 자동차도 한번 날려볼까 해서 자동차 날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장주는 로봇주가 최우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만들 때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애플이 주가가 그때보다 더 급등했거든요. 2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야 요새 전기차 누가 타 하다가 시내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이 확보가 되면서 야 이거 나도 사봐야겠는데, 야 이거 저거 어디서 만드는 회사지? 그럼 테슬라 주가가 2배 이상 오르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 로봇 청소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일어서가지고 우리 일을 도와주고, 네, 시스템적으로 발달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야 저 로봇 만든 회사가 어디지? 그때도 2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텀업 투자라고 하죠.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간 내서 또 이제 다음 주와 이 다음 달에 있는 가장 큰 이슈는 GPT 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 테마라든가 뭐 이 GPT 관련 테마들이 올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까봐야 된다. 네, 보통 이제 이 소프트웨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흥행 여부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캐시카우가 문제잖아요. 돈을 버느냐, 챗GPT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를 하느냐가 이번에 결과가 나오는데, 폭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게 되면 이 주식들이 이제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거고, 정말 잘 되면은 이런 거죠. 뭐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팀 이런 것처럼 게임 플랫폼을 모아둔 것에 해서 그 게임이 정말 잘 팔리고 좋은 GPT들이 많이 나오면은 흥행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또 몸이 근질근질 하시죠. 근데 참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에 반등 나오면은 그때 추매하셔도 되고, 그때 이후에 대응하셔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시장은 관망이라는 타이틀을 꼭 들고 가셔야 되는 시장이다. 너무 어렵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괜찮은 종목도 있으면은 가지 종목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